박근영 부장님은 참 센스도 있으시고 네. 재밌으시고 똑똑하시고. 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또 똑똑한 분 한 분 나오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유명간 수석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해주실 이야기 네. 전반적으로 요약하자면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사고 싶어 하시고, 좋은 실적을 이제 나타내는 기업들의 주가는 좋은데, 사실 이 좋은 실적주라는 게 말은 쉬운데 곤란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실적이 좋아지는 걸 뜻하는 건지, 혹은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이 이제 막 매출이 잘 나와서 실적이 좋은 경우도 있고, 매출은 정체되어 있는데 비용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또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도 해볼 겸 주로 이제 실적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네, 가장 지금 시기가 또 그런 때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제 뭐 2분기 실적은 지난 거니까, 하지만 지금 또 이제 9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어찌 말하면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이 프리어닝에 대한 네. 감을 가지고 나서 이제 조금 맞습니다. 더 봐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지난 2분기에 우리 기업들 실적 상황이 어때왔고, 네. 그리고 그런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제 3분기 추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네. 또 그게 좋은 쪽 나쁜 쪽 조금 네. 달라질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우선 제가 그러면은 이 좋은 실적주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한번 코멘트를 섞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네네. 먼저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결과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 차트를- 기업들이 지금 실적 네. 상황이 어떤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이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얼만큼 늘었고, 혹은 전분기 대비 얼만큼 늘었는지보다는 주로 주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것보다 잘 나왔는지 혹은 못 나왔는지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실적을 고를 때. 그래서 막연히 재무제표만 보신 다음에 실적이 매 분기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들의 성과가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추정치 대비해서 과연 기업들의 실적이 얼만큼 나왔는지를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이 좀 중요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있는데, 이제 막대 그래프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라는 뜻은 2분기에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보다 실제 기업들의 이익이 안 좋았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저는 이 매출액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미스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대체적으로 업황이 기대보다는 조금 못했다라고 이제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너무 높았다, 이렇게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한 2달 전에 한번 여기 3프로에 나왔을 때 이 매출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4분기 실적 시즌 가면은 막 애널리스트들이 100억을 추정하는데 실제 기업 이익은 막 70억을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이 추정치와 실적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인데, 매출액은 잘 안 틀리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예요, 애널리스트들이. 네. 근데 지난 2년 동안에 이 매출액 항목을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굉장히 좋게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억 정도를 추정을 했는데 실제 매출액은 그것보다 더 잘 나오는 그런 사이클이 지난 2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인플레이션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비용적인 부분이 카운트가 잘 안 된다라는 거군요. 매출액이기 때문에 아마 제품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랐었던 게 아마 그 이유일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2년 동안의 매출액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7개 분기 연속 매출액이 서프라이즈가 났었던 게 작년까지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올해 1분기부터는 이 매출액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미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지만 결국에는 이 매출액
그러니까 저희는 서프라이즈 비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서프라이즈 비율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맞습니다. 하반기 적어도 하반기 음. 혹은 내년 좀 더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눈높이가 좀 낮아져야 저희가 좀 더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기업들을 스크리닝하거나 고르기에 되게 편안한 국면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실적 좋은 기업들 사기에는 되게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 조금 낙관적인 비유라든지 의견이 나오게 되면 네.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경계 시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여기 나와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저도 편한데 실적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실적 장세 당연히 오겠죠. 언젠간 실적 장세는 오겠죠. 너무 그러니까 빠르게 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올해까지는. 네, 3분기, 4분기 실적은 저는 예상보다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나 업종들 선택하실 때에도 좀 잘 이렇게 되게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일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른쪽 차트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예. 네, 업종별로 이제 2분기에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를 이제 나타낸 차트인데 분명히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높게 올라와 있는 기계, 철강, 증권, 자동차 이런 케이스를 봐주시면은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저희가 네네네.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 자동차 업종은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는 굉장히 안 그렇죠. 좋았어요. 2분기에 상당히 네. 수익률이 별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좋은 실적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또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넘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가는 이거 게 다 아니고. 좋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잡하네요. 되게 복잡하지만 끝에 가서는 이 답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제가 이제 네,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좀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이제 왼쪽의 차트가 한국 기업들의 이익 추이입니다. 영업이익 추이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왼쪽에 지금 있는 굉장히 그래프가? 높은 이익 증가율이 기대가 되고 있죠. 252조 원 정도. 지금 24년을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반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보다는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더 주가는 많이 반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뭐 반도체 주가가 사실은 나쁘지 않았는데 내년도의 그로스가 올해 BEP에서 내년도에 46조 원 정도 지금 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빼면은 한 159조 원에서 206조 원. 사실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높으면은 저희 매일매일 주식시장은 이렇게 좋아야 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변동이 있고 가끔씩 뭐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나오는 이유도 이 252조 원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현실감이- 신뢰가 낮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네, 있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네, 숫자인가요? 맞습니다. 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은 내년도에 제외죠.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은 좀 제외하고 보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하반기 실적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랑 2분기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턴어라운드의 시점, 그러니까 실적 저점은 올해 상반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은 상반기에 그쵸. 찍었다. 252조 원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고 하반기 실적도 내려올 거지만 올해 상반기보다 낮을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그러면 실적이 뭐 내년까지 올해보다 나빠질 일은 없으니까 뭐 주가 지수는 사실은 뭐 크게 뭐 하락할 뭐 가능성도 적고 그렇다 그래서 막 계속 오르기에는 252조 원에 대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국면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주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직업인데 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의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3분기나 4분기나 올해 실적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기랑 4분기 실적은 내려오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은 내년도 실적 추정치가 그래도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요? 근데 이게 반도체 때문이에요. 사실 1.2% 정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기대치가 내려오고 있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 영향이 전부 다 이 회색 막대 그래프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익 모멘텀이 정체되어 있다고 저는 표현하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반도체 이익 모멘텀은 사실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회색선, 주황색선, 검정색선으로 이게 추이를 좀 나타냈는데 한 1분기 실적 발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한 이후에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반도체 업종의 기대치가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쪽은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네, 0.1% 정도니까 크게 이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업종별로 또 세부적으로 나타냈으니까 네. 요거는 이제 이익 모멘텀 업종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굳이 따지자면은 반도체 빼고 나머지는 그닥 별로 기대할 건 없다. 근데 사실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계 업종도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기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계 업종. 네. 아 흔히 이제 뭐 변압기. 좀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큰 변압기나 건설기계나 뭐 두산인프라코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방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방산도 네. 그쪽에 있어요. 생각보다 기계 섹터가 작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던 업종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이익 모멘텀도 최근에 좋죠. 네. 근데 제가 계속 이제 강조드리는 거는 이익 모멘텀이 좋으면 주가가 오를 확률은 높은데 네. 반드시 또 주가가 다 오른다는 오르는 건 건 또 아니니까. 아니다. 뒤에서 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현재 실적 상황은 이렇다 정도로만 조금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제 내년도 추정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얼만큼 과도한지 혹은 뭐 추정치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차트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오른쪽에 검정색 선들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들이 과거에 정말 좋은 사이클에서 만났었던 이익률하고 내년도의 이익률을 단순하게 비교를 한 거예요. 이 막대 그래프가 왼쪽에 보시면은 위로 가 있다라는 뜻은 과거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았다라는 뜻입니다. 내년도 추정치보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추정치가 과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내년도에 이 영업이익률에 대한 추정치가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왼쪽에 네, 왼쪽이요. 주황색. 네. 오른쪽도 비슷합니다. 이게 매출 원가율이라 그래서 이 숫자가 높아지면은 기업들한테 안 좋은 건데 이건 제가 역축으로 이제 반대로 좀 그려놨습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내년도 이제 제가 252조 원에서 252조 원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살짝 퀘스천 마크를 던졌는데 영업이익률 쪽은 그렇게 과도하게 추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차트들을 봤을 때. 하지만 제가 앞에서 2분기 실적 말씀드릴 때 한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자라고 한 부분은 이 매출액이 계속 둔화된다라는 그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에 24년도의 매출액 그로스를 보시면은 지금 8%로 추정이 되어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 숫자가 저는 과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 아래쪽에 하늘색 꺾은 선 그래프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이 주황색 막대 그래프의 이 8.4%가 굉장히 과도하게 추정이 되어 있다라고. 저거는 너무 낙관적으로 표현되겠다. 네, 맞습니다. 낙관적으로 표현된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거는 두 가지 네. 좀 고민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생산 비용이 워낙 지금 네. 다 높아 있으니까 네. 매출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가 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이라든지 수익성 지표가 유지된다라는 전제를 하려면 네. 애널리스트 입장으로는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매출을 Q가 커질 거다. 그쵸. 그 논리를 뽑아낼 수밖에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더 조금 더 믿고 따라가야만 투자의 기회가 생긴다라 할 수 네.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국면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올해 상황은 기업들이 이제 비용을 컨트롤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다라고 저는 작년보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물류비 같은 것도 줄었을 거고요. 어쨌든 작년 하반기보다 지금의 물가는 내려왔으니까 네. 기업들이 마진을 컨트롤을 좀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다. 하지만 매출액을 늘리기에는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면마다 다르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 증가율이라는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잠깐 스킵한 부분 중에서 앞에 첫 페이지에 2분기 실적 발표 리뷰랑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를 조금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면은 이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은 추정치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업황이 정말 좋아서 실적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서프라이즈가 낮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추정치를 기계적으로 올리는데 제가 매출액이 아까 7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7개 분기 동안에 24년도에 이 매출액은 계속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차트에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매출액 서프라이즈 비율이 꺾이는 거에 저는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 그러니까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기 어려운 환경이 내년까지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랑 이제 사실 실적이랑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 재고 자산이에요. 저희가 잠깐 이슈가 안 되고 있는 재고 자산. 다들 이제 재고가 잘 꺾이고 있다라는 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은 재고는 많이 줄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왼쪽에 차트를 봐주시면은 이게 뭐 숫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분기 재고 자산이 대략 한 381조 원이거든요. 1분기가 387조 원이었고요. 6조 원 정도 줄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재고 자산이라는 항목 안에는 원재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물가랑 연동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회색 막대 그래프보다는 이 주황색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는 쪽을 계속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꺾이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재고가 줄은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포인트지만 매출액 대비 늦게 줄고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이 회전율은 매출액이랑 재고 자산으로 계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매출이 제가 아까 줄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재고를 그거보다 좀 더 빨리 줄여야 이 주황색 꺾은 선이 확 반등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재고에 대한 문제가 확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아직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그러면 포인트인 실적 거고요. 개선도 더뎌질 수 있다라는 네, 신호겠네요. 그게 사실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그게 3분기부터도 조금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반도체나 이런 데들이 네. 생각보다 뭐 재고 뭐 감산 효과는 있는 거는 같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네. 막 숫자가 막 좋아진다라는 체감이 좀 안 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오히려 저런 게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네.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은 차트를 준비를 못했지만 섹터별로 이 재고를 그러면 얼마큼 보통 줄이냐를 과거 사이클에 대입해서 봤을 때에는 IT가 제일 빨리 줄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는 아마 IT가 제일 빠를 거고요. 그 다음이 시클리컬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러한 논의들은 저희가 편안하게 실적 장세로 좀 진입했을 때 사실은 논의해도 늦지 않다가 사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재고가 늘면은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서 현금 흐름이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실은 저희가 영업이익, 매출액, 막 순이익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들고 있는 현금은 재고 자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전자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얼마큼 잘 컨트롤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재고를 제가 컨트롤을 잘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강조를 사실 지난번에 드렸었던 것 같은데 돈이 있어야 캐펙스도 늘릴 수가 있는 거고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저희한테 배당을 좀 더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남아 있는 현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재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지만 이거는 매출이 괜찮으면은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매출이란 추정치가 좀 과도하고 매출이 앞으로 계속 둔화가 될 거다라는 포인트를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장세로의 전환은 조금 저는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실적 장세가 안 온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다음 분기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이는 거고 조금 더 저희가 호흡을 길게 그런 것들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범위를 좁혀서 조금 반도체로 이렇게 좀 범위를 네. 좁혀서 설명을 주시면 네. 어떨까요? 아까는 24년 반도체에 대한 개선 기대는 뭐 너무 뚜렷하니까 네. 그에 대한 믿음은 갖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그런 뭐 재고자산 추이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봤었을 때는 반도체도 조금 눈높이를 계속 낮춰야 되는 거는 네.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특히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한번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네. 이제 시작인 건가? 아니면 지금 이런 반짝 급등이 또 잠깐 발을 빼기 위한 하나의 기회는 아닌지 네. 이런 걱정도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는 다른 섹터들보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섹터라고 봐요. 첫 오, 번째는 나이스. 그런가요? 네, 첫 번째는 다른 섹터들보다 매출액 증가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매출 그로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 하향 조정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했는데 사실 저는 모든 업종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네. 다른 섹터들까지 다 내려오는 이슈예요. 이거는 매출액이 내려오는 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들의 이제 매출이 그로스가 조금씩 낮아지는 효과일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반도체가 우위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종은 재고를 조금 빨리 줄이는 업종이에요. 생각보다 저희가 뭐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금방 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바닥도 좀 빨리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다른 업종들, 흔히 이제 시클리컬들은 저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여전히. 네, 워낙 뭐 재고의 문제는 반도체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재고랑 관련이 있는 업종들은 전부 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분기부터 재고 자산 금액 자체는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항상 이제 매출액 대비를 좀 봐야 되는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뭐 뒤에서 괜찮다. 근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런 내용들이 종목들도 이제 스크리닝을 해왔는데 아마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도 좀 있으니까 당연히 하이닉스 좀 포함되어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것 결론을 같다. 물어보셔가지고 네. 네. 사실 반도체만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 그 그런 실적 거 아니에요. 성장세. 매출 증가율이 매출 높은 증가율. 업종들이 저는 우위에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 중 하나가 반도체 업종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요 자료는 이제 위원님이 만드신 네. 거는 아닌 거죠? 제가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아니 일을 왜냐면 합니다. 아까 그 뭐 8%뭐 이렇게 성장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거를 이거 너무 높게 잡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본인이 쓰셨으면은 더 퀀트 낮게 써줘야 퀀트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기업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네. 추정치를 긁어 모읍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아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고 어디 쪽에 섹터가 의견을 좀 바꾸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요게 사실은 퀀트 애널리스트가 하는 그러니까 로 데이터 자체는 맞습니다. 딴 데서 긁어왔기 그쵸. 때문에 네. 요거는 내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좀 맞습니다. 오버된 것 같아. 네, 약간 맞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네. 거군요. 보통 이제 이해됐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띄워놓은 차트가 이제 제가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 차트예요. 네. 지금 저희가 헷갈리는 게 올해 초에 이제 V자로 이제 기업들의 마진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근데 매출액은 못 올라오거든요. 오히려 소폭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되게 미세하게나마. 근데 지금 이거랑 유사했었던 국면을 찾아보면은 2015년도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15년도가 이때 뭐 저도 증권사에 있었으니까 이때가 지금이랑 굉장히 유사한 국면이에요. 주식을 그냥 매일매일 주가를 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종목장이었습니다. 15년도. 근데 그렇죠. 2015년도도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희가 약간 헷갈렸었던 국면이 있는데 지금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실적 장세의 키는 이 매출액 주황색 선이 갖고 있습니다. 2016년도 뭐 상반기 좀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요걸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네. 반도체 호황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되 키는 반도체가 쥐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저희가 사고 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섹터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어디가 가장 매력적인지를 사실 고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게 제일 안전한 전략인 거죠. 사실 뭐 매일매일 뭐 이렇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흔히 뭐 워낙 테마가 요새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좀 특히 테마주가 이제 쓸 때는 저는 이제 사실 어려워요, 분석하기가. 저는 이제 아까 딱 질문해 주셨듯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가지고 주로 분석을 하는 업무니까 그렇긴 한데 뭐 사실 여기에 이제 좀 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요 차트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지금 시장 나타내는 그냥 차트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냥 내년도 매출액 증가율 가지고 상위 20% 그룹,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룹, 다섯 번째 그룹까지 이제 나눈 거예요. 5분위로 나눠서. 정확하게 그냥 매출액 증가율 높은 게 가장 성과가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이것만 보여주면 제가 왼쪽만 보여주면은 뭐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이랑 같이 보시면은 영업이익 증가율로 제가 한번 상위 20%, 하위 20 이제 딱 분리해 보면은 이렇게 오히려 두 번째 그룹하고 세 번째
다섯 번째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저희한테 주는 시그널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시그널로 읽으세요?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액이 훨씬 더 중요한 국면이다라는 게 시그널이에요. 네. 조금 더 설명이 좀 아니요. 알아들었어요. 진짜. 조금 더 그러면 제가 요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요. 제가 실적이 좋다라는 게 아까 처음에 매출이 좋을 수도 있고 영업이익률이 좋을 수도 있고 영업이익이 좋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종목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왼쪽에 분석을 해보면 올해 주황색 선이 이제 압도적으로 성과가 좋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매출액 증가율 상위 20%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하고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 둘 다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올해 퍼포먼스는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매출액 증가율 높은 기업들은 올해 YTD로 46% 정도 상승했습니다. 저거는 뭐 컨센이 있는 기업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투자 가능한 포트폴리오예요. 그냥 지금 시점에 내년도 매출 그로스가 높은 기업들 상위 20% 사는 거고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마진 개선폭 상위 20% 기업들 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거를 상대적으로 주가를 제가 표현하면 오른쪽 차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뜻은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익의 크기는 별로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매출 증가율이 제일 중요한 팩터고요. 제가 보시면은 14년도, 15년도 그리고 19년도가 이 차트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23년도 지금 잘 기억해 보세요. 14, 15 그리고 19, 23 요 숫자 기억해 주신 다음에 앞으로 쭉 넘어오셔서 다시 한번 이 매출액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 차트 왼쪽 상단 보시면은 14, 15 그리고 19, 23 공통적인 게 보이시지 않나요? 그냥 시장 매출액 증가율이 안 좋으면은 이게 워킹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던졌었던 질문이 좋은 실적주를 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인데 네네. 끝에 가보면 결국에 지금은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 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서 저는 워킹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보다는 계속 저희는 매출액, 탑라인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지금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투자자들이 너무 네. 이렇게 밸류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매출액이 늘어나는 게 더 성과가 좋았고 네. 이익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라면은 너무 투자자들이 어떤 뭐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어유 이게 밸류로서 설명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그건 또 다른 또 영역이긴 하죠. 이건 주가가 얼만큼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또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출액 증가율이 높으면은 일단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후보군이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린 거고 네. 이게 얼만큼 오를지는 말씀하신 대로 밸류에이션 좀 중요한 지표이긴 하죠. 그건 이제 사후적으로. 그렇죠. 아니요, 사후적은 아니고요. 2년, 3년 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낮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금리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에이션 지표가 중요해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흔히 이제 PER 지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매출액이 중요한 국면에서는 PSR 지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매출액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지표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뭐 시간상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저게 네, 다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어느 정도 좀 미슬리딩 할 수도 요거 전 그래프요. 네. 어느 정도 조금 미슬리딩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네. 내년도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네. 상위 20%의 맞습니다. 종목들 기업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최근 3개월 동안 많이 오른 게 에코프로, 2차전지 뭐 이런 쪽 아닙니까? 근데 사실 네. 최근 3개월 동안 레벨로 보면 최근 3개월 동안 에코프로가 네. 56만 원에서 150만 원 갔다가 다시 111만 원으로 내려. 6월 달부터 보면 그렇죠. 6월 달부터. 뭐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한 가지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하고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 보통 같습니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근데
이 성과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은 네.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부진하지만 네.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이 이러한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예시를 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2차 전지가 대표적인 예시예요. 양극재 기업들은 분명히 영업이익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매출 성장이 계속 받쳐주니까 시장은 계속 인정을 하고 네. 좋게 봤었던 거죠. 그게 제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2차 전지가 누구는 이런 부분에서 뭐라 그러실 수 있지만 네. 좀 시장에서 비이성적으로 갑자기 확 올라온 게 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기 데이터에는 조금 노이즈가 껴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하지만 생각들도 좀 요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에 요 업종별로 매출 그로스를 보시면은 네. 말씀하신 2차 전지는 보통 화학이랑 IT 가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요 주황색이 그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이라고 높았던. 보시면 돼요. 아하. 네, 그러니까 반도체 당연히 들어가고 반도체.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뭐 조선 그리고 호텔 레저나 미디어 엔터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매출액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요 주황색 점을 보시면 돼요. 네. 시장 전체 대비 이 시장보다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쪽은 저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네. 뭐 최근에 2차전지가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계속 저는 뭐 쏠림 뭐 순환매라고 보는 건데 그 후보는 이 주황색 영역 안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가 뭐 예를 들어 내일 뭐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후보군은 요 주황색이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반기 시장은. 근데 지금 저 그림은 당분간은 안 바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예요. 딱. 예, 네.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투자를 해도 네. 저 영역에서 맞습니다. 관심을 돌릴 이유는 없다는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제가 딱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게 매출일 컨센이 내려와도 이 차트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매출액 지표는 뭐 그 업종이 정말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매력도는 크게 안 바뀐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아까 박근영 부장님하고도 저희가 고민했었던 부분이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막 화학주라든지 막 이런 네. 것, 에너지 이런 그쵸. 것들이 이제 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튀고 그러니까는 아 이것도 뭐 따라가야 손바뀜이 되나? 네. 있어야 되는 건가, 저 바꿔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지만 저 그림을 베이스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네. 오히려 24년 매출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 쪽에 네, 좀 길목 투자를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한테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네, 맞습니다. 네, 딱 사실 저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음, 물론 이렇게 매매를 잘하시고 뭐 예를 들어 유가 플레이가 지금 이번 주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유가 상승 네. 플레이가 뭐 매매를 잘하시면 모르겠지만 하반기 내내 사실 그 섹터를 끌고 간다라는 건 되게 엄청난 이제 좀 결의가 필요한 거죠. 제가 봤을 때에는 왜냐하면은 실적 장세로 하반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실적 장세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오늘 좀 인기가 많았었던 그런 섹터들이 계속 간다라는 뜻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한국은. 네,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더 저는 최근에 이런 변동성이 딱 그런 이러한 업종들을 사기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뭐 유가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말까지 계속 오르면 뭐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거에 베팅하기에는 너무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네. 저런 거는 어떠세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오늘도 어찌 보면은 정유업종에 좀 생각지도 않았었던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아, 네. 뜬금포.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될 때는 연구원님께서는 고객들이나 네. 이제 좀 투자 아이디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할 때 어떤 조언을 조금 주로 해두시나요? 아마 그때 이제 선생님 뵀을 때 음. 2달 전에 이 주제가 아마 그때 방송 주제였어요. 음. 그래서 쏠림 현상을 분명히 저희는 이제 주식을 보는 사람들이고 하는 사람들이면은 알 거예요. 금요일 날 삼성전자로 쏠렸구나. 이거 저희가 알 거고 오늘 로봇으로 쏠렸구나. 네네네. 철강 쏠렸구나 알 텐데 그거를 이제 숫자로 바꾸는 일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하반기 전망 때 냈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제 쏠림 현상의 이해라는 주제인데 네. 이거를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를 봐주시면 네. 뭐 이러한 것들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자료실에 올라갈 텐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쏠림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코스피의 쏠림은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계할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도 코스피는? 네.
뭐 0.88 레벨이거든요. 근데 제가 빨간 선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네. 네네네. 사실 이 부분을 터치한다면 대부분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변동성이- 지난번에 양자까지 가고 나서 이제 꺾였군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뭐 저희가 1.5라는 기준으로 네네네. 제가 선을 그어놨지만 음. 한 1.2, 1.3 정도 되면 경계해야 되는 레벨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좀 지난번에 완화됐네. 설명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매수의 지표로 활용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냥 경계해야 되는 레벨이 왔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하면 돼요. 근데 뭐 코스피, 코스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지수 선물을 하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업종을 조금 더 이제 보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제가 적어 드립니다. 월요일마다. 사실 지난주 대비해서 반도체는 당연히 쏠림 점수가 높아졌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하는 사람들이면 알아요. 아 반도체로 또 쏠렸구나. 쏠렸구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쏠렸는지를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반도체는 1.5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 저게 또 재밌네요. 네. 쏠리면 점수의 반대쪽에 있는 거. 네 여기. 네네. 근데 여기 비어 있는 섹터인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네. 에너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되게 오늘 편안하게 오르는 거죠. 네. 저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험, 유틸리티, 운송, IT 가전. 2차 전지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빈집털이. 이런 그러니까 저런 네. 게 또 이번 주에 반등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운송 와 맛있겠다. 운송은 아마 이제 현대차 항공. 때문에. 항공입니다. 항공. 네. 오. 현대차는 자동차에 들어가 자동차에도 있고요. 들어가 요 있구나. 차트가 조금 더 보시기 편할 것 같아요. 오. 네. 파랑색이 비어 있는 거고요. 빈집. 네, 물론 제가 요 오른쪽에 계산한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네네. 수급은 안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음. 근데 얼추 그래요? 비슷해요. 저희가 체감하는 것들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 제가 아까 1.2 넘어가면 이제 경계 모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냥 팩트 말씀드리면 저는 좋은 얘기하고 싶지만 그냥 철강 보면 1.24거든요. 이것도 이제 경계. 아. 오늘 좀 많이 올랐죠. 네, 코스콜딩. 반도체 1.7인데요, 그럼? 네, 지난주에 경계? 1.5였거든요. 네. 근데 금요일날 전자가 튀는 바람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자가 오르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당연히 좋은 일인데 네. 닉스도 같이 올라줬어야 돼요. 이 지표가 그럼 안 올라갑니다. 음. 이 쏠림 스코어 중에 하나는 그 업종 내에서 특정 기업들이 너무 퍼포먼스가 혼자만 좋으면 이 지표가 좀 올라가요. 다 같이 가면은 그거는 저는 이제 쏠림 지표가 오히려 낮아지게 만들어 그렇군요. 세팅을 네. 해놨거든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올려드리니까요. 파랑색은 비어 있는 쪽 그리고 1 언더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섹터고 이 안에서는 사실은 충분히 이제 너무 쏠려 있지 않으니까 좀 경계하실 필요는 없지만 1.2나 1.3 정도 넘어가면은 주식을 이제 매수하실 때 좀 조심히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좀 이익이 이제 좀 네 하면은 근데 요거를 봤을 때 이거는 퀀트를 또 이렇게 네. 보시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시장의 트렌드가 네. 지금 솔직히 2023년에 네. 예상대로 잘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측하기 굉장히 쉬운 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요즘에 트렌드 자체로 가는 놈이 더 가고 네. 실적 안 나오지만 트렌디하고 비싼 놈이 더 가고 막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거를 같이 적용시켜서 체감적인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신다면 4월 어때요? 네, 4월 달에 2차 전지가 대표적인 사례였을 네. 것 같은데 그때는 2차 전지만 올라서 코스닥의 쏠림 지수도 굉장히 높게 만들었고 네. 2차 전지 섹터의 쏠림도 당연히 높았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조정이 좀 나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네. 반도체 쏠림 점수는 2였어요. 사실 근데 엔비디아 잘 나왔지만 실제로 한국 IT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는 그 국면에서 좋지 못했거든요. 여전히 쏠려 있다고 보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전자는 보합이었고 사실 중소형주들이 많이 조금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금 쏠려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물론 저희가 테크를 진짜 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좋게 보고 있잖아요. 테크를. 하지만 이런 지표들이 좀 완화될 때까지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어쨌든 우리가 시그널로 충분히 활용할 수 네. 있는 그런 숫자들이기 때문에 한번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뭐 종목 얘기까지는 못 드렸는데 네. 제가 아까 매출 성장 중요하다라고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잘 나오면 좋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기준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잘 나오면 또 안 돼요, 한국은. 어? 네, 그게 중요합니다. 왜요? 1년 내내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은 주가가 좀 반응을 이제 잘 안 해줘요. 그러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주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쉽게 지금 표현을 해드리면 일단 새 거가 제일 좋아요. 새 거. 새 거. 이번에 팍 좋아진 기업들. 아, 네. 그리고 국면마다 다르지만 지금은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 매출 증가율 높은 기업. 잘 섞으면은 이제 제가 16페이지에 그런 종목 리스트를 좀 넣어놨으니까 자료실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신의 자료실 올라가 네. 있습니까? 네. 아니 제가 올리는 거 아니고 아마 올려. 올려주십니까? 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 매출 증가율이 좋아져서 약발 잘 먹히는 애들, 네. 매출 증가율도 좋은 애들 계속 가는 애들. 됐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신의 자료실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 오늘 조곤조곤 좋은 말씀 또 해주신 미래에셋증권 유명간 수석연구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